아무도 없다 보니 매일같이 그 부분이 걱정되고 신경 쓰여서 눈물만 나네요. 밤마다 잠을 못 잘 정도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형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저 출산하면 도와주실 거죠? 솔직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제 막 결혼하는 제가 출산에 대한 정보도 없고 그 마음을 공감할 수도 없는데 갑자기 저한테 조리 이야기를 꺼내니까요. 더구나 저도 결혼한다고 정신없는 와중에 저런 말을 들으니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돌려서 말했어요. 많이 걱정스럽겠다. 근데 내가 출산 경험도 없고 또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누구를 도와줄 형편은 못 되어서 섣불리 도와주겠다고 해서 나만 믿고 있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안 되잖아. 아무래도 못 도와줄 것 같아. 라고 못 박았어요. 제가 디자인 관련 일을 하는데 하도 컴퓨터 앞에서 마우스 조작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어쩐지 손목이 심하게 안 좋아요. 물리치료도 받고 병원도 꾸준히 다니는데 이게 염증이 팔꿈치까지 이어져서 무거운 것도 잘 못 들거든요. 치료 중에 있다는 걸 동서도 아는 상황이고요. 동서도 좀 서운한 표정이었지만 그러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시아버지께서 허리를 다치셨어요. 무거운 거를 드신 것도 아닌데 간단한 짐을 옮기시다가 허리가 아프셔서 병원을 가셨고 골절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입원을 하시게 되셨어요. 결혼식 하루 전에 일어난 일이라 결혼식에는 어찌저찌 참석하셨지만 최대한 움직이시면 안 돼서 끝나자마자 채비해서 바로 입원하셨어요. 이렇게 갑작스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 신혼여행을 취소해야 하나 고민도 했었는데 예약 취소 기간이 지났기도 하고 저희가 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결국 취소를 할 수 없어 그냥 여행을 갔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 여행하는 동안에 도련님 내외가 왔다 갔다 고생 많이 하신 거 인정하고 미안하기도 했지요. 대신에 우리 부부가 비용 전액을 감당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뭐 저희도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없는 형편에 병원 비용을 내려니 빠듯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왔다 갔다 한 병간호가 더 힘든 거라 도련님 내외에게 비용 이야기는 아예 하지도 않았네요. 괜히 부담 줄까 싶어서요. 그렇게 저희는 신혼여행을 마치게 되었고 우리 부부 돌아오고 나서 시아버지 병원 하루 다녀오고 친정집에서 자고 바로 병원으로 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서울 작은아버지 네 분이 병문안을 오셨더라고요. 오신 김에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하셔서 식사하는데 서울 작은어머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 동서 몸조리 네가 시켜야 하지 않겠니? 네가 나이도 많고 윗사람이니 네가 좀 신경 써라. 걔 친정엄마도 없고 몸조리 신경 써줄 사람이 없잖아. 이러시더군요. 순간 멍하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데 그냥 다른 얘기로 넘어가면서 반박할 타이밍을 놓쳐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동서랑 만나게 되었는데 또 산후조리 이야기가 나오길래 못 해주겠다고 내가 팔이 안 좋아서 상도 내가 못 피는데 아기를 어떻게 들고 돌보냐며 내가 애를 낳아본 사람도 아니고 육아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애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냐고 미안하다고 산후도우미란 게 있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동서도 기분 좋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나 했습니다. 당사자들끼리 재차 합의를 본 거니까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시아버지께서 퇴원을 하시는 날이라 병원에 동서도 같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퇴원 소속 밟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 밥 먹자고 해서 한정식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밥 먹으면서 시아버지가 땡땡이가 애 낳을 때 다 됐는데 누가 몸조리 해준다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산후도우미 알아본다고 했어요.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귀찮게 뭘 사람을 부르냐? 돈도 많이 든다는데 네가 해주면 되지.
하시더라고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이 집 식구들은 다 왜 이러는지 황당해서 시아버지를 쳐다보는데 동서도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미 못 해준다고 합의를 본 건데 아무 말 안 하는 동서가 의아하더라고요. 입 아프지만 또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어떻게 해줘요? 전 못 해줘요. 하고 그냥 못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또 넘어갔죠. 기분은 참 별로더라고요. 괜히 사람을 죄인 만드는 것 같고 마음 불편하게 만드니까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놈의 산후조리. 그래서 아버님, 제가 애를 낳아봤어요. 육아 경험이 있어요. 내 몸이 아파도 생활비가 빠듯해서 병원은 엄두도 못 내는 거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랬더니 집에만 있는 사람이 너뿐이지 않냐?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재택근무하는데 아무리 제가 일하는 거라고 해도 아버님한테는 입력이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정말 정색하면서 말했네요. 아버님,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도 똑같아요. 회사에서 있는 시간만큼 집에서 일하는 거고 똑같이 돈 버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손목이 나간 거고 아파서 힘들지만 생활해야 되니까 일은 하는 겁니다. 집에서 노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동서 때문에 저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아기 볼 줄도 모르고 제가 조리해줘도 도움도 안 될 겁니다. 아, 정말 이제는 입 아프고 정말 짜증납니다. 홀 시아버지 혼자 사시는 거 남편이 많이 안타까워하고 신경 쓰길래 흔쾌히 합가하자고 했고, 집에서 재택하면서도 아버님 식사도 챙겨드리면서 정신없는데 누구 보고 지금 집에서 노는 사람이 저뿐이라고 하시는지. 진짜 한 번만 더 동서 몸조리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 나오면 저 진짜 폭발할 것 같네요. 후기. 안녕하세요. 동서 몸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던 글쓴이입니다. 오늘 비도 오고 왠지 글 쓰고 싶은 날이라 이렇게 후기 적어봅니다. 시일은 좀 지났지만요. 벌써 동서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 사이 저는 수없이 산후조리에 대한 압박을 받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해결하라고 총대를 매라고 했죠. 남편이 시아버지와 시동생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산후조리에 대한 압박은 그 뒤로 없었어요. 동서는 저에게 내심 서운했는지 좀 쌀쌀맞게 대하더라고요. 안 마주치고 싶은데 시아버지 보러 올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봐야 하니까 저도 마음은 불편했고 무엇보다 이런 상황을 제가 감수해야 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아버지와 지내면서 스트레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걸 가볍게 여기시는 시아버지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제 일에 대한 존중을 해주시지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밥도 차려드리지만 바쁘거나 할 때는 정말 제 끼니도 거르는데 이걸 이해 못하시고 화까지 내시는 일이 생겨버려서 어느덧 분가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더라고요. 한번 분가를 꿈꾸니 걷잡을 수 없어졌고 결국 남편과 이 문제로 대판 싸웠어요. 제가 돈도 벌고 용돈도 드리는데 이렇게 인정 못 받을 바에 집에 있겠다라고 하면서 난리를 한번 쳤더니 남편도 시아버지한테 한 소리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도 며칠 잠잠할 뿐 또 제가 근무할 때 많은 걸 요구하시고 불만을 하도 표출하셔서 제가 분가를 선언했고 결국 지난주에 이사했어요. 아버님도 서운한 마음을 대놓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말했어요. 아버님, 저 돈 안 벌면 용돈도 못 드려요. 아무래도 제가 함께 살면서 근무하는 게 집중도가 떨어지고 일이 잘 안 돼서 분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신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넘겼네요. 아, 그리고 동서는 막상 또 친정엄마도 없고 뭔가 세상 물정 모르는 동서가 좀 안쓰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시동생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찾아보니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후조리가 있더라고요. 형편도 안 좋으니 조건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 알려주고 신청하는 것도 도와줬어요.
그리고 맘카페나 이런 거 활용해서 정보도 좀 얻으라고. 하도 답답해서 하는 방법, 세상 돌아가는 거 알려주고, 그렇게 신경 써주니 동서도 좀 풀린 듯하고 이제는 절 잘 따르네요. 다행히 조카가 신생아임에도 불구하고 잠도 통잠 자고 엄청 순해서 매운맛 육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산모는 힘들겠죠. 아이 낳고 발이 슈렉발처럼 퉁퉁 부어있는 걸 보니까 안쓰럽더라고요. 모유도 신경 써야 되는 것 같고. 제가 모르는 새로운 세계에 입성한 동서를 보니 짠하긴 했어요. 맛있는 거 사다 주고 아이 용품 선물해주면서 그렇게 축하해주고 있어요. 아버님도 손자가 생기니 엄청 좋으신가 봐요. 요새는 늘 웃고 다니시고 단톡방에 아기 동영상, 사진 올라오면 하루 종일 그거 들여다보신다네요. 아, 저는 아직 아이 계획보다는 열심히 돈 벌 생각인데 아직은 남의 일 같고 그러긴 하네요. 일단 이놈의 팔이 좀 나아야 해서 일 조금 줄이면서 건강 챙기면서 천천히 아기 가질 계획을 세워보려고 해요. 어쨌든 지난번 많은 관심에 참 감사했어요. 좀 더 현명하게 며느리 노릇, 형님 노릇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 행복